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코치 에린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은 무려 1989년에 출간된 아주 오래된 책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 옛날 책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그럼 혹시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이나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들어보셨나요? 두 권 모두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데요. 사실 이 책들도 그렇게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습관이라는 단어 외에도 루틴이나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꾸준히 새 트렌드를 예측해온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2022년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바른 생활 루틴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만큼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과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커피, 술, 담배, 과자, 야식, 게임. 현대인에게는 줄이고 끊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끊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하다 보면 더 끊기 힘들어지는 이 슬픈 현실. 오늘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습관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효율성 때문인데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려면 뇌에서 전전두엽, 기저핵, 중뇌가 동시에 활동해야 합니다. 낯선 경험을 학습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는 기저핵과 중뇌만 활동하면 돼요. 전전두엽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아껴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행동을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행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행동 패턴을 기억해 뇌에 회로를 만들고 도파민을 분비해서 쾌감을 일으키면서 습관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 회로라고 부르죠. 그럼 이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라는 3단계로 형성됩니다. 먼저 신호는 습관을 튀어나오게 하는 방아쇠입니다. 이 방아쇠는 목마름이나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이나 욕구일 수도 있고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혹은 인물이나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신호가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복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르다는 방아쇠는 음료를 찾는 반복 행동으로, 분노라는 방아쇠는 술이라는 반복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 늦은 밤에 야식을 찾는 것도 신호에 따른 반복 행동이에요. 반복 행동 후에는 생물학적인 쾌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사회적 이득 같은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 행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같은 신호를 받으면 다시 이 보상을 받으려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런 습관이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정신분석학에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고 생각이 연결된 감정에 집중합니다. 나쁜 습관의 원인은 어렸을 적에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변화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선 어떨까요? 행동심리학은 행동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보상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강화하고 처벌을 주어서 나쁜 습관은 없애도록 합니다.
반면 인지심리학은 마치 정신분석학과 행동심리학의 하이브리드 같습니다. 행동심리학이 단순히 자극과 반응만으로 변화를 설명한다면 인지심리학에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깨달음이라는 인지적 작업을 끼워 넣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부정적인 자동적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깨달음을 통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심리학적인 이론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벗어난 실제적인 탁월한 처방,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알려드리는 습관 극복을 위한 3가지 미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각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할 때 새로운 경험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습관을 발견하곤 하죠. 혹은 크게 실수를 하거나 큰 병이 생긴 후에 나쁜 습관을 깨닫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습관이 바뀌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은 나쁜 습관을 깨닫는다고 해서 바로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보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이죠. 자꾸 지각하는 건 잠시라도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고, 안경을 어디 놨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보호받는 느낌이 좋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나쁜 습관은 무엇이고 거기서 얻는 보상은 무엇인지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열망입니다. 정말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절한 열망이 습관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간절한 열망과 함께 결심과 결단,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열망은 보상과 처벌의 영향을 받는데요. 상벌의 양은 무한정 늘리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반응도 무뎌지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상벌을 동시에 활용해서 꾸준히 유지한다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쳐보는 것도 좋겠네요. 나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끈기입니다. 끈기는 습관을 굳히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실천은 어렵고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죠. 사람은 혼자서 해내기엔 나약한 존재지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꾸준히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좋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볼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습관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끈기를 유지하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연을 계획했다면 흡연을 할 때마다 벌금을 정해 기부한다든지,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없애는 등의 약속 실천 계약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40%는 습관에 따른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란 이 사소한 습관이 쌓인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반복했던 저의 나쁜 습관들이 떠올라 왠지 오싹해지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나요? 지금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쁜 습관을 자각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고, 할 수 있다면 나쁜 습관에서 여러분이 얻는 보상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그 보상을 줄이거나 상벌을 활용할지도 같이 적어보면 더 좋습니다.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여러분이 적은 목표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